자, 여러분 이번 강의도 문풀 강의인데 페이지 97부터 100까지 다 풀고 채점하셨죠? 아마 풀면서 어렵다라고 느낀 것보다는 나 이거 모르겠는데? 강의에서 들은 적 없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단원의 기출 문제들도 통합형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배우는 단원의 내용들이 첨가가 돼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사실 여러분들이 내신 수업 혹은 개념 수업을 고2 때 했기 때문에 재수생들은 한 바퀴 또 돌았잖아요. 고3 때. 그랬기 때문에 떠올려서 푸는 게 맞지만 사람들이 또 그게 잘 안 되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최근에 배운 것만 기억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틀렸다면 그 이유 때문에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당연히 해설을 해주지만 어차피 뒷단원에 배우는 내용을 여기서 개념처럼 설명해 줄 수는 없고 그냥 그려려니 하고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통합형 문제라서 틀린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나중에 배울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보단 통합형 선지가 아닌데 요번에 이제 배운 내용에 해당하는데 틀린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셨죠? 자, 어쨌든 간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54번. 그림은 사람의 기관계 A에서 D를 나타낸 건데 배설계,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중 하나고 기억은 B를 구성하는 기관 중에 하나이다라고 나와 있네요. 보면은 누가 봐도 심장이니까 순환계, 폐니까 호흡계, 위니까 소화계, 콩팥이니까 배설계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기억은 어쨌든 간에 위에서 이어진 거니까 소장 같네요. 그죠? 소장 정도 위치, 그림이 명확하지 않지만 구겨져 있는 걸 보니까 소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가죠. 기억. B와 C에서 흡수된 물질, 소화계, 호흡계에서 흡수된 물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영양소와 산소를 얘기하는 거죠. 는 A를 통해, 순환계를 통해 운반된다. 무조건 맞는 말이죠. 순환계를 통해서 모든 게 운반이 되니까. D를 통해 요소가 배설된다. 맞죠? 여기서 오줌이 나오는데 요소가 오줌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 아실 거고 기억의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 발달해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이 선지가 이제 통합형 선지죠. 우리 몸에 있는 내장기관을 조절하는 거는 자율신경계인데요. 뉴런이 이렇게 두 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절 이전 뉴런은 앞에 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말단은 여기서 분비되는 물질을 얘기하는 건데 자율신경은요 종류가 교감, 부교감으로 나뉘지만 신경절 이전 뉴런은 무조건 아세틸콜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이렇게 통합형 문제가 나오는데 기억을 해서 풀면 좋겠지만 기억을 못하면 일단은 그러려니. 아셨죠? 자, 다음 문제로 가시죠. 자, 그림은 사람의 혈액순환 경로를 나타낸 건데 기억과 니은이 폐동맥과 대동맥이래. 근데 기억이 폐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폐동맥, 그리고 니은이 온몸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대동맥이 되겠네요. 한번 볼게요. 단위부 피당 산소량은 기억이 니은보다 많다. 자, 기억하고 니은을 비교해 보면은 기억은 폐에 들어가기 전 혈액이고요. 니은은 폐를 지나 나온 혈액입니다. 근데 폐에서 산소를 공급받잖아요. 그럼 산소의 농도는 당연히 니은이 많겠죠. 그런데 기억이 니은보다 많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그지? 니은이 많죠. A는 소화계에 속한다. 간소화계죠. 자, B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전환되는 건 아니죠.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는 해독작용은 간에서 하죠. 그러니까 A로 바꿨어야지. 답은 니은이 되겠네요. 이제 넘어갈게요. 자, 보면은 A, B, C가 간, 이자, 콩팥인데 이거 안 나와도 알 수 있죠. 간이고 이자고 알 수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자, 콩팥. A에서 요소가 생성된다. 간에서 이제 요소를 만들죠.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맞고. B는 이자이다 맞고. C는 항인이 호르몬 표적기관이다. 또 통합형 문제가 나왔죠. 자, 항인이 호르몬은 이제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옵니다.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고 어디가 표적기관이냐면 콩팥이 표적기관인데 기능이 수분지 흡수 촉진입니다. 콩팥에서 오줌 싸지 말고, 싸지 않는 건 아니지만 오줌량을 줄이고 수분을 많이 재흡수해서 수분량을 보존하라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적기관이 콩팥인데 어쨌든 콩팥 맞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A, B, C는 배설계, 소화계, 호흡계 중 하나라고 나와 있네요.
A가 누가 봐도 소화계고, 그 다음에 호흡계, 배설계. 너무 간단한데? 자, 간은 A에 속한다. 기억선지예요. 근데 간은 소화계에 속하니까 맞죠? 그 다음에 B는 소화계이다라고 했는데 틀렸네. C를 통해 요소가 배설된다. 자, C에서 요소가 생성된다라고 하면 틀리는데 C를 통해 요소가 배설된다. 이건 맞죠? 요거는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 왜냐면 뭐 요소가 오줌으로 나가니까, 그지? 자, 넘어가죠. A, B, C가 보니까 이게 기체 교환을 하는 걸 봐서 호흡계, 오줌이 나가니까 배설계, 영양소가 들어오니까 소화계네요. 가봅시다. 자, 폐는 호흡계에 속하죠? 근데 A 호흡계에 속한다 맞고, 대장은 소화계죠, 소화계. 근데 배설계에 속한다 틀렸죠? 대장이 아니라 심지어 항문이라도 소화계에 속합니다. 입부터 항문까지 연결돼 있잖아요. 전부 다 소화계라는 거. C에는 요소를 생성하는 기관이 있다. 이거 무조건 맞죠? 이 기관이 뭐예요? 간이죠, 간. 근데 간이 소화계에 속하기 때문에 맞는 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림은 사람 몸에 있는 뭐 통합적 작용인데, 뭐 간은 영양소가 들어오니까 소화계고, 나는 오줌이 나가니까 배설계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대장은 소화계인데 가에 속한다. 맞네요. 이거 아까 나왔던 건데 항인유 호르몬이 수분 재흡수하라는 명령 호르몬인데 피적기관이 콩팥이라고 그랬죠. 근데 나가 배설계거든요. 항인유 호르몬의 표적기관 콩팥이 있다. 요 얘기거든요. 그럼 맞죠? 자, 기억에는 요소의 이동이 포함된다라고 그랬는데 이 소화계에 뭐가 포함이 돼요? 간이 포함이 됩니다. 간에서 요소가 생성이 되죠. 그럼 생성된 요소는 순환계를 통해 이동하니까 기억을 통해서 요소가 이동을 한다는 것은 맞는 선지가 되고요. 조금 넓게 보면은요. 우리 몸의 모든 혈액에는 요소가 일정 농도 녹아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요소의 농도가 0인 혈액은 우리 몸 안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맞는 선지가 되는데 출제 의도는 소화기에서 요소가 생성돼서 순환기로 보낸다. 이런 내용이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답은 기억, 니은, 디귿으로 가시면 되겠네. 한 박자 느리네요, 이게. 자, 갑시다. 가는 소화계, 나는 호흡계. 자, 가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여러분, 제일 유명한 이화작용이 뭐예요? 예를 들면은 이 안에 뭐가 포함돼? 세포호흡이 포함되는데 세포호흡 어디서 일어나?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잖아. 그럼 어디를 찍고 물어봐도 맞는 선지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기관지는 호흡계인데 나 호흡계에 속한다 맞고 티록신은 요거 이제 또 통합형 문제인데 호르몬이죠, 호르몬. 근데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세요. 호르몬이건 뭐건 간에 우리 몸에 있는 물질은 순환계를 통해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자, 다음 문제로 가죠. 자, 그림은 사람의 혈액순환 경로를 나타낸 것인데 기억과 니은은 대정맥과 폐정맥. 보면은 이제 기억이 온몸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정맥이고 자, 니은이 폐랑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폐정맥이 되겠습니다. 아까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아까는 동맥이었고요. 이번엔 정맥이네요. 혈액의 방향이 심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A와 B는 간과 콩팥인데 뭐 이거는 간, 콩팥 어렵지 않죠? 자, 갑시다. A는 인슐린의 표적기관이다. 이게 이제 또 통합형 문제인데 인슐린이 우리 당뇨병 할 때 나오긴 나왔죠. 인슐린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이자에서 만들어져서 간으로 갑니다.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도 똑같아요. 어쨌든 간에 A가 간인데 인슐린의 표적기관, 도달하는 기관이니까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B,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가 일어난다. 맞죠? 콩팥이 오줌을 만들 때 혈액에 있는 거를 다 오줌으로 내보내면 큰일 나죠. 그래서 뭐 포도당, 아미노산, 수분을 재흡수한다라는 거. 요거는 뭐 수업 시간에 했고. 혈액의 단위 부피당 CO2의 양을 물어봤는데 자, 기억하고 니은을 비교해 보면은 니은은 이제 폐에서 나온 거고요. 기억은 잠시 후에 폐에 들어갈 혈액이죠. 근데 폐에서 CO2를 갖다 버리잖아요. CO2를 갖다 버리면 들어가기 전 기억이 CO2가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O2의 양은 니은이 기억보다 많다가 틀리죠. 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넘어가고. 자, A, B, C가 간소 위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런 거 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그림으로 충분히 알아볼 수 있다는 거. 갑시다. A, 간에서 요소 생성되는 건 뭐 알죠? 요소의 배출은 콩팥인데요. 생성은 요소라는 거. B의 부교감 신경이 연결되어 있다. 자, 여러분.
자율신경은 우리 몸의 내장기관을 조절합니다. 물론 내장기관만 조절하는 건 아닌데 이 단원에 해당하는 것만 얘기하자면 내장기관이 되게 많죠. 자율신경이 조절하고요. 자율신경은 교감과 부교감으로 분류된다라고 이제 신경계 때 배우거나 사실 여러분들 대부분 배웠을 거예요. 여기 뭐 고2 학생들도 수업을 들어도 되는데 어쨌든 고3이나 재수생들은 뭐 들어봐서 알겠죠. 어쨌든 간에 자율신경의 내장기관이 조절을 받으려면 교감, 부교감이 둘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B가 아니라 A, C라고 해도 맞나요? 그래도 당연히 맞다는 얘기야. C에서 지방산이 흡수된다. 소장에서 영양소, 3대 영양소에 소화산물 흡수되는 거 아시죠? 뭐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거 흡수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63번 문제인데요. 여기도 이제 통합형 내용도 많이 나오고 또 표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제가 돼야 되나? 사실 단원이 쉬워서. 어쨌든 간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A에서 C는 간위 부신을 나타낸 것이다. 얘네들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 간위 부신.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은 이런 특징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 속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여기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자, 요거 푸는 방법은 뭐 이 소화계, 교감신경,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는 기관이다. 요게 이제 간위 부신의 특징들이잖아요. 이 특징에 몇몇 기관이 해당되는지 오른쪽에 쓰고 개수로 맞춰서 풀면 됩니다. 이게 제일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한번 따라해 보시면 돼요. 한번 가보죠. 자, 소화계에 속한다는 여기서 간위죠. 간하고 위. 그럼 선생님 부신은 어디에 속해요? 사실 이게 부신에 대한 게 또 뒤에 나와요. 부신은 콩팥 위에 붙어 있는 호르몬 분비 기관입니다. 무슨 기관이라고? 호르몬 분비 기관. 그래서 내분비계에 속해요. 소화계는 아닙니다. 소화랑 관련된 물질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이게 보시면 되고. 자, 교감신경의 조절을 받는다. 제가 아까 교감신경 혹은 부교감신경이 내장기관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건 3개 다 해당이 되고요.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는 기관은 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3개의 특징이 각각 2개, 3개, 하나의 기관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면 동그라미로 우리가 표시를 하는데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하나는 3개에 대한 특징, 하나는 2개, 하나는 하나에 대한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3이 1이 돼야 됩니다. 근데 얘만 동그라미 3개가 될 수가 있죠. 얘는 X가 껴있으니까. 근데 3이 1인데 누가 2고 누가 1인지 지금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개의 기관에 해당하는 특징인 교감신경의 조절을 받는다. 얘가 기역이라는 건 알 수 있지만 얘네들은 지금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때는요. 세로줄로 보지 마시고 가로줄로 보면 됩니다. 왜냐면 A, B, C는 간, 위, 부신 중에 하나인데 간은 3개의 특징, 위는 2개, 부신은 하나의 특징을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3개의 특징을 가져갈 수 있는 게 B밖에 없죠. 얘가 간이 되고요. 그럼 2개의 특징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얘가 되겠죠. 그럼 얘가 위가 되고요. 얘가 하나의 특징을 가져가야 되니까 여기 X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세로줄도 3, 1이니까 여기가 2가 되겠네. 오케이? 자, 기역, 니은, 디귿도 이제 구분할 수 있죠. 소화계에 속한다는 2개의 기관에 해당하는 특징이니까 니은이 되고 얘가 이제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가보죠. 사실 쉬운 문제인데 이 유형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까봐 정말 하나하나 한 겁니다. 이런 문제 원래 진짜 이런 표현 쓸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순삭해야 돼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자, 기역은 소화계에 속한다가 아니죠. B는 글루카곤. 글루카곤은 인슐린하고 분비 피적기관이 같습니다. 그러면 간이 되겠죠. 피적기관은. 근데 B가 간이니까 맞네. C는 코르티코이드를 분비한다. 이거 2개 다 통합형 문제가 되는데 코르티코이드가 이제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C 부신에서 코르티코이드를 분비한다는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자, 그림은 사람 몸에 있는 순환계와 기관계 A에서 C의 통합적 작용을 그리고 뭐 이렇게 나온 거라고 하네요. 어쨌든 A, B, C는 배소호 중에 하나이고 기역에서 디귿은 폐소장 콩팥 중에 하나이다. 요거는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왜냐면 이거는 보면 아는데, 그치? 자, A는 오줌이 나오니까 배설계, B는 호흡계, C는 이제 소화계인데 폐소장 콩팥을 기역, 니은, 디귿에 넣으려면 콩팥, 그 다음에 폐, 그 다음에 소장이 되겠네요. 갑시다. A를 통해, A가 배설계죠. 여기를 통해
요소가 배설된다 맞죠? 오줌을 통해 배설이 되니까 맞습니다. 기역에서 디귿에는 모두 상피 조직이 있다. 이거는요, 사실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개정 전 선지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사실 빼려고 하다가 기출문제를 변형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상피 조직은 모든 내장기관 혹은 모든 이제 외부 기관을 다 덮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맞는 선지가 됩니다. 기간 단위에서는. 디귿에서 아미노산이 흡수된다라고 돼 있는데, 디귿이 소장이죠. 소장에서 뭐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같은 소화산물을 흡수하니까 맞는 게 되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65번 보시죠. 뭐 기억하고 니은은 간과 폐라고 했는데 폐, 간. A랑 B는 혈관인데 콩팥동맥, 콩팥정맥 중 하나이다. 자, 심장에서 나가는 게 동맥이죠. 근데 심장에서 나가면 콩팥 입장으로는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B가 동맥, 즉 콩팥동맥이 되고요. A는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콩팥정맥이 되겠습니다. 자, 기역에는 결합 조직이 존재한다. 이제 이 선지 안 나와요, 여러분. 근데 이런 선지는 무조건 맞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니은에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된다. 이제 간에 대한 얘기인데요. 간에서 혈당량 조절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통합형 문제가 되겠죠, 어쩔 수 없이. 근데 어떻게 조절하냐면 글리코젠이라는 다당류가 있고, 자, 간이 아니라 포도당은 단당류죠. 서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혈당량이 높아지거나 낮춰지거나 이런 식으로 물질 대사로 조절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간에서 이 두 개의 반응이 모두 일어나니까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 단위부 피당 요소의 양은 A랑 B를 비교하라는데 사이에 콩팥이 껴있죠. 콩팥은 오줌을 내보내는데요. 오줌의 요소의 농도가 무척 높죠. 요소를 버린다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B가 요소를 버리기 전이죠. 그러니까 B가 요소가 더 많을 텐데 선지에선 A가 B보다 많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답은 기역, 니은. 자, 66번인데 간은 간의 이제 기능인 것 같고요. 인슐린을 분비한다가 이제 이자죠, 이자. 항인유 호르몬의 표적기관이다. 자, 항인유 호르몬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앞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것도 역시나 통합형 문제인데 자꾸만 통합형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이 있고 거기서 익힌 이제 짬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로 좀 풀어주세요. 자, 항인유 호르몬의 표적기관, 요거 이제 콩팥이 되겠죠. 자, 한번 가봅시다.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는 건 간에서 일어나는 건데 가에 해당한다? 맞을 수밖에 없고요. A에서, 이자에서 소화요소를 분비한다라고 했는데 이자가 좀 대단한 녀석이에요. 인슐린,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도 분비하는데 또 이자액이라는 걸 분비하거든요. 이 이자액 속에는 다양한 소화효소가 있습니다. 뭐 아밀레이스 혹은 모라이페이스 같은 소화효소가 들어있으니까 결국 이자는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거죠.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역은 뇌하체 후엽에서 분비가 된다. 일단 항인유 호르몬이 콩팥에 가는 건 알겠는데 분비되는 장소가 어디냐? 그게 바로 뇌하체 후엽이 맞습니다. 그래서 뇌하체 후엽에서 콩팥으로 가는 게 항인유 호르몬이고 기능은 수분제 흡수 촉진입니다. 어차피 뒤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답은 기역, 니은, 디귿. 자, A랑 B는 간과 이자인데 이게 간이고 이게 이자가 되겠네요. 나는 소장의 뭐 기능이 되겠네. 특징이나. 가시죠. 기역은 A에서 글리코젠 분해를 촉진한다. 정말 통합형 문제가 계속 나오네. 자, 포도당이 있고요. 글리코젠이 있는데 바로 전 문제 해설에서 제가 둘이 전환되는 관계이고 이게 간에서 일어난다고까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촉진되려면 호르몬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혈당량을 높이는 거잖아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의 기능이 되고요. 반대가 이제 혈당량을 낮추니까 인슐린의 기능이 됩니다. 둘 다 이자에서 나오는데 인슐린은 이자의 베타세포, 글루카곤은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두 호르몬이 간에 도착하면 이런 물질 대사를 촉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로 기능이 반대인 것이죠. 사실 이게 이제 뒤에 배우고 나면 이렇게 설명할 게 아닙니다. 이것도 그냥 뭐 소장에서 영양소가 흡수된다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갈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뭐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일단 설명을 드렸고, 기억, 글루카곤은 A에서 간에서
글리코젠 분해를 촉진한다. 맞죠? 글루카곤의 기능이 이제 맞고 B의 베타세포에서,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된다. 이것도 맞아요. 둘 다 뒤에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아미노산이 흡수된다는 소장의 기능이 무조건 맞죠.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네. 자, 넘어가시죠. 자, A, B, C가 있는데요. A가 이제 배설계죠. B는 이제 요거 봐서 알 수가 없고, 요게 이제 소화계네요. 그럼 호흡계가 되겠죠. 요거는 뭐 얘기하는 거죠? 기역과 니은은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인데 단백질과 탄수화물 영양소죠. 얘네의 분해산물. 요거는 소화가 아니고 세포흡. 세포흡을 했을 때 최종 분해산물, 최종이니까 세포흡까지 갔을 때 나오는 노폐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백질과 탄수화물에서 둘 다 만들어지는 게 이산화탄소 아니면 물인데 문제 조건에 따라서 이산화탄소로 가고요. 얘가 그러면 단백질에서만 만들어지는 암모니아가 되겠네. 갑시다. 콩팥은 A에 속한다라고 했는데 배설계에 속하는 게 맞죠? 기역의 구성 원소 중 질소가 있는 거 맞죠? B를 통해 니은이 체외로 배출된다라고 그랬는데 니은이 CO2인데요. 호흡계. 폐에서 날숨으로 나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디귿도 맞네요.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선지로 가시죠. 자, 보시면 A가 배설계, B가 호흡계, 자, C가 소화계가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기역에는 요소의 이동이 포함된다. 아시다시피 요소가 이렇게 가죠, 그죠? 소화계에서 만들어져서 배설계까지, 그리고 배출하는 거니까 요거 맞고요. 자, B는 호흡계 맞고, C에서 흡수된 물질은, C에서 흡수된 물질, 요게 이제 영양소를 얘기하는 걸 텐데, 순환계를 통해 운반된다. 영양소는 당연히 순환계를 통해 운반이 되겠죠. 뭐 산소도 마찬가지고 노폐물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순환계로 운반이 됩니다. 뭐 호르몬도 마찬가지고. 자, 답은 기역, 니은, 디귿. 자, 보시면 A가 호흡계고, 자, B가 소화계예요. 갑시다. A는 호흡계이다 맞고, B에는 소화계죠. 포도당을 흡수하는 기관이 소장이잖아요. 그럼 소화계에 속하는 거 맞고요. 자, 글루카곤이 이제 호르몬인데 여러 번 나왔습니다. 호르몬은요, 무조건 순환계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기역, 니은, 디귿. 자, 배설계, 소화계 이렇게 되죠. 자, 갑시다. 콩팥은 A에 속한다. 콩팥 배설계에 속하는 거 맞죠? B에는 부교감 신경이 작용하는 기관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교감, 부교감이 자율신경계에 속하는데 자율신경계가 결국은 내장기관들을 조절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B에 있는 내장기관도 교감이나 부교감의 조절을 받겠죠. 맞고, 기역에는 O2의 이동이 포함된다. 자, O2가 호흡계로 들어와요. 어디로 보내질까요? 순환계를 통해서 모든 곳에 다 갑니다. 특히 조직세포는 세포호흡을 하려면 산소가 필요하죠. 당연히 여기에 산소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네. 자, 넘어가고 72번. 자, A와 B는 배설계와 소화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A는 오줌을 통해 노폐물을 몸 밖으로, 이거 배설계죠. 자, B가 소화계가 되겠습니다. 갈게요. A는 배설계에다 맞고, 소장은 이제 소화계죠. 그러니까 소화계에 속한다 맞고, 티록신 호르몬이죠. 순환계를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여러 번 나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갈게요. 표적기관으로 못 맞는다가 맞습니다. 표적기관은 호르몬이 작용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간단하죠? 기역, 니은, 디귿. 넘어갑시다. 요거는 A가 간이고요. B가 폐인데요. 뭘 물어볼까요? 그럼 가와 나는 이게 소화계고 호흡계가 되겠죠. 자, A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난다. 동화작용 중에 우리 몸에서 무조건 일어나는 게 뭐가 있어요? 단백질 합성이 있죠. 단백질 합성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아니, 모든 세포에서 다 일어나지. 그러니까 뭐 A가 간이라서가 아니라 어떤 기관이라고 해도 맞는 선지가 됩니다. B, 폐에서 기체교환 당연히 일어나죠. 모세혈관하고 기체교환 끊임없이 하죠. 자, 가에서 흡수된 영양소 중 일부는 나에서 사용된다. 당연한 얘기지만 소화계에서 흡수된 영양소가 호흡계로 갈 겁니다. 그래야 호흡계가 살죠. 호흡계에서 흡수된 또 산소는 소화계로 가겠죠. 그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뭐 영양소가 이렇게 가고, 뭐 산소가 가고. 그래서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기역, 니은, 디귿. A에서 C는
배설계 소화기 뭐야 신경계가 있네요 또 그죠? 신경계는요 뉴런으로 이루어진 기관계인데 뭐 요것도 뒤에 나오지만 어쨌든 뭐 찾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배설계 소화계를 잘 아시니까. 자, 오줌을 내보내면 배설계고요. 얘가 이제 신경계가 되고 소화계가 되겠습니다. 소화계의 특징이 되겠죠. A는 배설계이다 맞고, 자, 음식물을 분해하여 영양소를 흡수한다. 이게 소화계인데요. 기억에 해당한다. 맞죠? 소화계의 기능. 자, C에는 소화계에는 B, 신경계의 조절을 받는 기관이 있다. 자, 일단 이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선지인데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아직 한 단어는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면 신경계에 뭐가 있어요? 뭐 뇌나 연수 이런 것들이 있죠. 얘네들이 우리 몸을 다 조절한다니까. 다만 소화기에 속하는 내장기관을 여러분들이 맘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대뇌의 조절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뇌의 조절을 받아야 의식적으로 조절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요, 의식적으로 조절을 안 하지만 다른 뇌의 조절을 받고는 있습니다. 내장기관이 자기 자신의 자아를 가지고 뭐 스스로 움직이는 건 아니라니까. 어쨌든 뭐 소화기관은 대부분 연수가 조절을 하기는 해요.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기역, 니은, 디귿. 요거 이제 요소 분해 및 검출 실험. 요 마지막 문제인 것 같네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BTB 용액이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어떤 색이 되는지는 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소를 우리 몸에서는 생성하는데 식물은 요소를 반대로 이제 암모니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효소 중에 유레이스가 필요한데 또 이 유레이스가 어디 포함되어 있어? 콩즙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한 실험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 요소는 거의 중성에 가깝고 콩즙은 약산성이고요. 그리고 암모니아는 염기성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올려서 다시 볼게요. 요소 X, Y 요소용액 증류수를 1에서 4에 넣는데 X랑 Y는 보리차와 오줌이래. 일단 증류수는 요소가 없어. 그리고 여기는 요소가 있죠. 그 다음에 X, Y는 보리차와 오줌인데 오줌은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의 관계나 요소의 유무로 따지자면 똑같다는 얘기야. BTB 용액을 1에서 4에 넣었는데 생콩즙을 1에서 4에 다 넣었대요. 그러니까 BTB를 먼저 넣고 생콩즙을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1에서 4에 전부 다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생콩즙을 넣었을 때 만약에 요소가 있다면 요소가 암모니아가 돼서 염기성이 되니까 푸른색이 되겠죠. 그죠? 푸른색이 되고, 만약에 암모니아가 없다라고 칩시다. 암모니아가 안 생겼다. 그러니까 요소가 없다는 얘기죠. 요소가 없어서 암모니아가 안 생겼다. 그럼 콩즙만 이제 들어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으니까 결국은 노란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1하고 3은 파란색이 있죠. 그럼 1하고 3에서는 이 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염기성이 된 것이죠. 파란색 염기성. 원래 요소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3은 요소 용액이 있어. 근데 1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X랑 Y가 결국 뭐란 얘기예요? X가 오줌이란 얘기죠. Y는 보리차가 돼야지만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산은 왜 노란색입니까? 보리차 증류수가 산성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콩즙을 넣었으니까 콩즙 때문에 나중에 노란색이 된 것이죠. 근데 콩즙은 들어가 있는데 요소가 없으니까 암모니아는 생성이 안 되고 결국 콩즙의 산성도가 나타나서 노란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X는 보리차이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자, 생콩즙에는 유레이스가 있다라고 했는데 생콩즙에는 유레이스가 있죠. 요건 이제 배경 지식이고, 다의 3에서 요소 분해 결과 암모니아가 생성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3이잖아, 3. 3에서 요소가 암모니아가 된 건 알겠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분해가 맞아요라고 또 관찰력이 좋은 친구들은 생각을 했을 텐데요. 요소가 더 큽니다. 얘가 더 크고 암모니아가 더 작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화하고 반대가 동하거든요. 그래서 요소가 분해돼서 암모니아가 생성됐다가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설을 다 했고요. 이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전 교과과정 내용이 포함이 돼서 그런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상피조직, 결합조직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한 2문제 됐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통합형 문제 때문이에요. 사실 통합형 문제도 여러분들이 고3 재수생이라면 풀어야 되지만
이제 처음 생명과학을 듣거나 혹은 이제 개념 기억이 안 날 경우는 어려움을 겪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생각해야 되는 건 빨리 뒤에 내용을 확실히 숙지해서 통합형 문제를 잘 풀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고요. 지금 모르는 게 왜 이렇게 많냐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간에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